네, 오늘 이 인터넷 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이 발표됐어요. 기존에 5월에 그러니까 무산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추진 방안이 나왔고 다시 추진이 되느냐 이것에 이제 업계 반응을 봐야 될 텐데 최수정 전문가님 어떤가요? 이 제3 인터넷 은행 정말 지금 최대 두 곳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나오게 되면 결국 은행주는 악재인가요? 그럼 제가 역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앵커님 인터넷 은행 계좌 갖고 계십니까? 아 제가 여기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해보세요. 네. 예스 노를 한번 해주세요. 예스 노. 있습니다. 네, 저 있어요. 있어요. 네. 청문회 하는 거 아닌데 저도 있어요. 갖고 그거예요. 계세요? 예. 그러니까 전통에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을 하든 뭐 대출을 할 때는 기존 은행에 가서 지점이든 뭐 여기서 이제 계좌 개설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보다 한참 젊으신 분 세대들은 모바일로만. 모바일로 해요. 그렇죠. 그럼 10대들, 20대들은 인터넷 은행에 대한 거부감이 덜할 겁니다. 거래하는데. 하지만 장년층은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쓰던 지점에 가면 불안해하세요 어르신들.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경쟁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경쟁자가 생긴다 해서 꼭 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위기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새로운 경쟁자가 나보다 더 많은 사업 모델을 내놓고 한다면.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인터넷 은행들 최근에 나온 은행들은 이 예적금이라든가 대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중금리 대출이라든가 네. 최근에 뭐 회사는 이벤트를 해가지고 연 5%의 금리를 준다고 특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전통의 이 은행 업주들은 네. 그거에 대한 공격적인 뭐 맞춰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까지 있는데 쉽지가 맞습니다.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위기일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새로운 경쟁자하고의 어떤 수익성 사업에서 다각화를 확보한다면 오히려 더 탄탄한 성장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꼭 악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호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악재의 요인으로서 새로운 경쟁자에게 고객을 많이 뺏기지 않을까? 아니면 수익성에 있어서 좀 더 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금리를 더 주고 본인들의 이자 금리를 좀 낮추고 예대마진 낮추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심리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꼭 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전통의 은행주들은 일단은 뭐 호재는 아니니까 악재 비스무리한 우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확인해야 될 그러니까 변수 하나 추가됐다. 네, 그렇죠. 이 정도로 그 변수를 봐야 추가해야 되는 된다는 거고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현 정부에서는 금융 핀테크에 대한 정책이 자꾸 나오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본다면 사실 은행들도 금융 핀테크 할 수 있어요. 은행들이라고 뭐 IT 쪽으로 금융 융화 못 하겠습니까? 돈도 많은데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빠른 변화를 우리가 더 주목하면서 이 변화에 발빠르게 나서는 은행주들은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반반인데 체크가 좀 더 필요한 이슈다. 박준현 은용형님은 어떠세요? 전통 은행주는 다소 그래도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요소고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건데 어떠신가요? 먼 미래죠. 은행주가 피해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3년 이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2년, 3년까지는 보고 투자는 안 할 것 같고 일단은 생각보다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입자도 많고요. 예, 이제 카카오뱅크는 충분히 카카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정착되는 것 같고 현재 지금 네. 후발주로 지금 제3 뱅크에 지금 나오려고 하는 참여를 하는 쪽이 아마 네. 키움뱅크하고 키움 토스가 기존에 탈락한 예. 곳이죠. 예, 그래서 토스도 보니까 자금 이체라든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안 좋은 쪽이지만은 네. 그들 은행과 이런 인터넷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구분이 좀 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내 은행들이 수익을 내는 것 자체는 뭐 개인들의 자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수익 내기 자체는 기업 대출 형태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 대출한다든가 그런 부분 자체는 제한적이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틈새가 인터넷 뱅크하고 기존의 은행, 시중은행들 중심으로 지방은행 사업자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네. 많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3, 4년 이후까지는 은행주가 악재로 부각될 이유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하게 되면 은행주가 펀더멘탈이 약하면 약재로 반영될 수가 있는데 국내 은행주들의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워낙 저평가거든요. 지금 너무 싸서 더 빠지지 않는 구간인가요? 예, 그렇죠. 빠지기가 네, 정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돈 넣어놓지 말고 네. 은행주 쪽에
주식 사서 배당을 봐라. 은행주가 평균 배당 수익률이 지금 3% 4%대입니다. 그만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네. 은행주의 주가 순자산 비율이 PBR이 0.4배예요. 0.5배입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은행 주가 그런 악재가 나와주면 전혀 악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다만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은행주가 의미 있는 상승을 기록하기는 쉽지는 않죠. 은행주 쪽은 악재로 작용할까 쉽지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주식으로 본다 한다면 이와 관련된 종목보다는 약간의 어떤 보안 관련 종목이라든가 핀테크라든가 관련 종목들 뭐 라온CQ라든가 다우데이터라든가 네. 그런 어떤 종목들이 약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 초기 단계나 수혜를 받았지 네. 이거 얘기 나왔지만 오늘 전혀 그런 종목들 움직임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은행주라든가 다른 여타 관련 종목들도 제한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 수혜주였던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다우기술 이쪽으로도 뭐 수혜가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오히려 키움증권이 참여한다고 그래가지고 실적 안 좋은 것들 주가 빠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참여한다고 그래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혜를 가능성도 받을까? 없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재를 우리가 은행주에 대해서 보니까 네. 진짜 은행주 악재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부동산 리스크입니다. 아, 은행들의 주택 대출 해준 게 많죠. 최근에 갭 투자 때문에 피해 보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거제도부터 지방에서도 서서 올라오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서울 영등포에서도 그런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대출에 있어서 리스크가 확대되면 네. 은행주는 피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문제는 제3 인터넷 은행이 아니다. 은행주에게 진짜 단기적으로 놓여 있는 악재 자체는 이런 부동산 리스크라든지 실적을 봐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다만 또 주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하방은 지지가 된다. 결국 은행주에 대해서 호악재를 좀 평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존에 움직였던 제3 인터넷 은행 수혜주 자체도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크게 또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시각도 나왔으니까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